김경민의 경영벙커는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경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능한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이라면 매일 아침 7시 반에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훨씬 제가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래서 중소소리 듣지, 스타트업은 인재들이 가는데 중소기업은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주제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가인즈 경영벙커 9월 MBA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경영에 대한 핵심 주제 하나씩을 해결해가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일주일이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주는 저 혼자 하지 않고 두 분의 마케팅에 탁월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3명이서 합니다. 그래서 세 남자가 진행하는 MBA니까 잘 따라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강재상 대표님, 매년 500여 기업이 찾는 마케팅 멘토죠. 그래서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고객 중심 상품 만들기 2개의 강의, 월요일 화요일 강의 부탁드렸고요. 두 번째, 펜을 만드는 마케팅 문영호 작가님, 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브랜딩 기초, 커뮤니티와 팬덤 2개의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저도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공적 리더십, 퍼블릭 마케팅,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한 거죠. 퍼블릭 마케팅, 제가 1개의 강의를 맡아서 총 5개의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시장을 따를 것인가, 시장이 따라오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 시간, 시장과 고객이 반응하는 PMF, 제대로 이용하기, 프로덕트 핏 마케팅이죠. 세 번째 시간, 공급이 넘쳐나는 시장, 내 브랜드 어떻게 알릴까? 네 번째 강의, 이제는 고객 중심에서 팬덤 중심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강의, 퍼블릭 마케팅의 시대, 5가지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3명의 남자가 5개의 강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자 여러분들도 마케팅에 관련된 함께 들어야 될 직원 동료들이 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죠. 이래서 중소소리 듣지. 오늘은 중소기업 소리 듣는 복지 사례, 문화가 연봉보다 중요한 이유, 우리 기업만의 EVP 만드는 질문. 그래서 결국 일과 사람의 즐거움이 있는 회사가 됩시다. 이 일을 통한 성취, 사람을 통한 관계, 2가지가 살아있는 것이 행복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잖아요.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는 언더백 기업과 이른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지금 20여 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2023년 8월 20일 매일경제 기사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실 30도 넘는데 에어컨 안 틀어주는 사장님, 직장인 탈진, 이런 기사 한 번씩 뜨면요, 제가 1년 내내 지금 경영벙커를 381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한 3000회는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무실 온도가 30도 넘어가는 극한 더위에도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는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물류 노동자뿐 아니라 실내 노동자들도 에어컨 갑질에서 시달리고 있다며 제보를 공개했다. 에어컨 갑질,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7일 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 학원 강사, 원장이 평소에도 돈을 아껴 에어컨 고쳐주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뭘 받을 방법은 없느냐. 한 사무실 직장은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데 사업주가, 이때 사업주란 말 나와요. 경영자란 말도 안 나오죠. 에어컨 못 켜게 하고 리모컨 자기가 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나오면 정말 우리 언더백이나 중소기업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 인재들, 여러분들 여기서 일하면서 성장합시다, 이렇게 우리 말해오고 있잖아요. 이런 기사들 한 번 따면 참 힘 빠지죠. 게다가 심심치 않게 익명 사이트 아닙니까? 조소기업 면접 후기, 3시에 면접 시작, 문 너머로 야 오늘 면접 있었나? 소리 들렸어요. 대표 면접 5분 지각, 들어오면서 내가 좀 늦었지, 성적표 제출, 학교 자랑하려고 등받이에 기대고 연필 까딱까딱 하면서 사적인 질문, 애인 있냐, 가족관계 어떻게 되냐, 부모님 뭐 하시냐, 다 이거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 아닙니까? 회사 본인이 차릴 때까지 뭐 했는지, 그냥 자신을 완벽주의라고 어필하는데 5분은 늦었어요. 흡연하냐, 담배 피러 나가자. 그래서 1시간 45분 실내 면접, 15분 흡연장 면접. 현실보다 그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다.
사실 이거 오마주한 겁니다. 예, 좋아 중소기업. 이 발음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예, 이 과장 출근하셨네요. 근로계약서, 네, 이거 내용 자세히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복지를 물어보니까, 예,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냉장고 있는데요. 저거 하루에 하나씩은 먹어도 되고, 저거가 뭐냐면 라면이거든요. 요게 이제 복지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사실 마이너 미디어에서 다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SNL 코리아에서 비슷한 걸 또 오마주를 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긴축 모드 들어갑니다. 티백 사용은 한 명이 우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나눠 먹어라. 요런 이야기 있잖아요. 괜히 비용 절감한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네, 커피 없애고 음료수 안 주기 시작하고, 예, 이면지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일본 3원 전공으로 돈 이른바 초관리, 3정 5S 관리 아시죠? 마른 수건 짜기 운동, 그런 것들이 생산성의 시대에서는요 일부 도움이 됐고, 직원들의 마인드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역할을 했어요. 시대적 소명을 다 했습니다.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저는 공연한 A4 용지 그만 좀, ESG 때문에 A4 용지 아낀다기보다는 사용을 말아야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인류가 쓰고 있는 자원을, 이 환경으로부터 가져오는 이 태양 에너지죠. 지구 자원을 아끼는 거죠. 그거 필요합니다만, 이게 이제 중소기업 특징으로 이렇게 희화화 되는 겁니다.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근해 봤더니 뭐 이런 분위기로 있는 거예요. 참, 이 창작자분들에게 좀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언더백 기업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N사 네이버죠. 4성급 숙소 지원, 사내 베이커리,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사내 카페, 편의점, 그 복지몰. 입사하자마자 포인트 준다는 거죠. 이런 소식들을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 선배, 혹은 뭐 언니, 오빠, 동생 듣고 있어요. 2021년 트렌드 모니터 자료를 보니까 직장 내 복지제도 관련 전반적인 인식평가. 여기선 지금 복지라고 나옵니다만, 저는 이제 복지라고 자료가 나와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문화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 그러면 왠지 시혜적이 되고 경영자가 뭔가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요, 문화라고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복지 겸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만, 문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 모니터 문화 관련 전반적인 인식평가를 해보니까 82점, 80%가 넘는다. 그 말은 대부분 동의한다 이야기거든요. 좋은 복지제도는 회사를 오래 다니게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82.4% 가장 높죠. 회사의 복지제도가 좋으면 회사로부터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다. 자, 이쪽으로 가세요. 차별화된 복지제도는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복지제도를 만드느냐는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경영진의 가치관 및 의지의 문제일 것이다. 참,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직원들이. 어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 아니거든요. 좀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입사 첫날 신경 쓰면 되는 일입니다. 자, 연봉과 문화 선호도를 비교해 봤더니, 자, 연봉이 복지보다 중요하다. 한 개 빨간색입니다. 아니다. 복지가 연봉보다 더 중요하다. 회색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20대를 보십시오. 20대를 보십시오. 이쪽이 더 높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이게 더 높아요. 44.8%. 아니, 사실은 돈이 중요하죠. 돈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20대에 있어서는 다른 세대 평균 혹은 3, 4, 50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50대에 비하면요, 13% 이상이 더 높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 복지가 중요한 이유, 즉 문화가 중요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복지 제도가 좋으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하겠다.
전반적으로 76%예요. 예. 복지가 좋으면 연봉이 낮아도 입사하겠다. 취준생은 76.9%예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직하겠다 하는 거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입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요? 복지가 좋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의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데 조시 버신 HR 인사이트입니다. 2021년 6월달 자료인데 약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직원 복지가 중요한 이유를 봤더니 자, 직원 복지가 오른쪽으로 할수록 이노베이션 아웃컴이 높아요. 비즈니스 아웃컴이 높아요. 아래쪽에는 피플 아웃컴이 높은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복지가 높을수록 산업 자체의 성과가 높은 겁니다. 회사의 목표 매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변화에 더 잘할 가능성이 4.3배고요.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3.7%고 회사가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가능성은 5.1%고 네.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가능성인 거죠. 이렇게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오른쪽에 한 칸씩 밀렸어요. 일하기 좋은 장소가 될 가능성이 5.2%고 고객들을 기쁘게 할 가능성,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생길 가능성, 회사 목표 매출을 초과할 가능성이 각각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직원 복지가 좋다는 이야기는요. 스타트업도 스타트업에서 근무할 어떤 그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스타트업은 중소기업보다 인식이 훨씬 더 낮습니다. 보면 스타트업 근무 추천 여부를 보니까 긍정인식이 31.2%고 부정인식이 15.8%입니다. 보통이다가 53.2%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가 뭡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창업한 지 이제 3년, 극초기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최대 7년까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른바 창업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죠. 뭐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한 5명 있고 10명 있고 그렇죠. 뭐예요? 변화의 속도 아닙니까? 스타트업은 변화의 속도인 거고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은 사실은 외형적인 모습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높은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회사 내에 신사업이 있는가, 그 신사업에 집중해서 그 신사업을 띄우려는 노력을 함께하고 있는가. 그러면 10년 기업, 20년 기업 혹은 30년 기업이라 하더라도 스타트업스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피드를 전제로 하는 단어 아닙니까?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자, 스타트 됐습니다 할 때가 어때요? 가속도가 가장 높은 구간 아닙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딱 달려나갈 때, 이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점점점 해서 딱 가슴을 폈을 그때가 스타트업 때잖아요. 스타트업. 그때가 가속도가 가장 높은 구간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좋은 기업으로 인식될수록 해야 될 게 필요한데 2020년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청년들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보시면 중소기업의 취업 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경력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일이 많은 데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다. 인식이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복지를 좋게 해 주었을 때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내 경력 이거 문제가 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당장에 내가 받는 보상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뭐가 핵심이냐면 진정한 어떤 그 진짜 크리티컬 포인트는 뭐냐면 MZ세대의 표현이 가끔 등장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보다는 스스로 만든 차별성과 경쟁력이 자신을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에 그들의 업무적, 심리적 성장을 도와주는 회사의 복지제도, 다시 말하면 문화를 제공했을 때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사례뉴스 2022년 기자 가져왔고요. 직원들이 원하고 성장한다고 느끼는 복지가 개별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꼭 우리가 생산성이 높거나 어떤 그 돈을 많이 제공하느냐와 약간은 무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경영자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 가인제 경영 컨설팅 현장에 가면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가 우리 회사 EVP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EVP, 직원 가치 제한.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소득뿐 아니라 일에 대한 만족감, 환경, 리더십, 동료, 보상 등 회사의 일원으로서 경험하고 부여받는 모든 것의 총합이에요. 네, 에드 마이클스가 인재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초 주장을 했죠. 에드 마이클스는 6대 항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흥미있는 일, 훌륭한 회사, 매력적인 보상, 성장과 자기개발, 개인과 가족 생활의 요구 충족,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구성원들과의 관계이죠. 이 6대 요소를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가인지 캠퍼스에 인재전쟁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EVP를 검색을 하시면 제가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놨으니까 오늘 경영벙커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흥미로운가, 이게 1번입니다. 일 자체가 흥미로운가. 두 번째, 훌륭한 회사인가, 성장 가능성이 좋은가. 세 번째, 매력적인 보상이 있는가, 보상이 적절하게 우리 규모에 맞는 것보다는 살짝 더 나은 어떤 측면이 있는가, 개인의 성장과 자기개발의 요소가 있는가, 가정과 개인의 어떤 건강한 삶을 지지해 주는가, 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 인간적인 관계가 좋은가,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동시에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여기에서는 일의 즐거움, 일의 의미, 그리고 일의 성장, 이 세 가지 요소를 직접 동기로 분류해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 이 형이상학적인 거 아닙니까? 가치와 의미적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높은 조직이 이른바 적응적 성과, 그러니까 비선형적 성과, 질적 성과, 혹은 어떤 혁신적 성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전술적 성과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해서 나는 성과, 이 마른 수건 짜기잖아요. 한 푼 두 푼 저축하는 그런 산술적 성과 말고 기하급수적 성과, 이런 것들이 높더라. 이거는 50개 국가 이상에서 조사해봐도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즐거움, 의미, 성장, 이 키워드를 사용하시라는 거죠.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동시에 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피스 데니스 형제들이 쓴 책인데, 치피스 데니스는 특별히 데니스 동생은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실리콘밸리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스틱이라는 책이 있죠. 딱 달라붙는 메시지. 그리고 넛지를 가르쳐 주었던 스위치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순간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나의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경험의 총량을 평균 내가지고 기억하지 않더라.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딱 인사이트인 어떤 그 한 장면들을 기억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복지, 문화, 제도, 이런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거의 힘들 거다.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혹은 당신 주변의 동료들을 만족시키려면 순간의 힘을 사용해라. 모든 것을 다려주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라. 교감, 통찰, 연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순간의 힘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기로 바랍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올라와 있어요. 네. 성취인가 그러네요. 네, 나중에 저 확인해서 밑에 댓글에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기업들은 직원들의 경험 관리에 있어서 순간의 힘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웰컴 키트, 우리나라 웰컴 키트 문화가 확산되는데 가인지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첫날 프로그램 저희가 많이 보급했거든요. 입사 첫날 프로그램 중에서도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 굳이 이런 것까지의 그 굳이, 이 단어가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의외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웰컴 키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의 우스타라고 있어요. 우스타는 뭐냐면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오전에 시작해서 3분 10분 동안 우아한 수다 타임. 그래서 구성원들이 회사나 대표에게 궁금한 점, 불편한 점, 말하고 싶은 점 마음대로 막 쏟아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회사가 돼 있어요. 이미 대기업이 돼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죠. 경영자가 서너 번이 바뀌었어도 계속 이어가죠. 이게 뭐예요? 문화인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그니처가 돼서, 아니 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장, 팀장이 이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업계, 이 계열의 아주 조상님이 한 분 계세요. 제니퍼 소프트라고. 아주 예전부터 회사 내에서 15m짜리 실내 수영장 어린이 데리고 출근할 수 있게 해주고, 예, 일하고 싶을 때, 집에서 출근 안 하고 싶을 땐 오늘 집에서 일할게요. 뭐 한마디 하면 되고. 이런 거 있죠? 여기가 이제 디자인 회사니까 각 산업의 특성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어떤 핵심적인 어떤 순간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내가 그래도 복지 예산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n분의 1 해서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요소의 의외성을 담아가지고 순간임을 만들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아이소이라고 아이소이라는 곳은 필라테스 클래스를 뭐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이게 뭐 시간 뺏기고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하면 바쁜 업무로 인해서 운동량이 적어진 직원들의 고민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 4일 필라테스 강좌를 제공해줘요. 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복지래요.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경영자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주말 축구를 하는 게 아니죠. 경영자가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니까 등산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 줄 알아? 일단 나 따라오면 좋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자, 디자인 스킨. 네, 감사합니다. 교감, 통찰, 고양, 긍지. 이 네 가지입니다. 순간임. 다행입니다. 방송 중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디자인 스킨. 예, 핸드폰 케이스. 아주 예쁜 케이스이죠. 저도 뭐, 이 케이스, 디자인 스킨 거 쓰고 있습니다만, 예, 오래전부터 이제 가인즈 경영한 회사입니다. 여기는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감칭카드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와 칭찬 카드예요. 그래서 빨간색 우체통이 사무실 뭐 한 3번 이동을 했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감사와 칭찬을 전하는 카드를 우체통에나 넣으면 감칭지기가 뭐 인사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해요. 카드를 전달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벌써 한 10년째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감사해주는, 또는 고객에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풍성해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감성 좋은 사람들이 핸드폰 케이스 만드니까 예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가인즈 컨설팅 그룹 저희도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OKR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신주은 센터장의 신입사원 때의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열사의 신사유람담을 달다. 하열사는 저희 직원 동료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 해외여행. 이 견학적 성격이 강합니다. 가서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래요. 견문을 넓히고 동료들과의 우정도 쌓는 그런 시간이죠. 1년에 한 번 갑니다. 올해는 아직 못 갔었고, 코로나 상황 때는 국내로 갔습니다. 기억에 남는 뭔가의 문화나 복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요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새로 만들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이 뭔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3가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말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 할 만한 문화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문화나 복지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제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증받은 것들은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 되어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이 되어 있다. 뭐 일가족 친화 강소기업이다. 여성 친화다. 혹은 뭐 벤처다. 이런 거 할 때 뭔가 제출한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제출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지는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이걸 어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요소 있죠. 동시에 이런 거 인증받을 때 인증평가 항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가, 혹은 임신한 여직원의 휴직 중인 여직원이 있는가, 혹은 남자인데 어떤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쓴 기록이 있는가, 이런 항목들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잘 보시면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항목들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서 지금은 없지만 요건 좀 도입해 보겠다 라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인증 영역을 좀 쓰시면 되고, 동시에 좀 함께 발견하는 거 필요해요.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가 뭘까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 혹은 제도가 뭘까요? 우리가 고객에게 인정받았다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까? 이런 요소들을요, 직원들과 전 직원과 하기에 약간 좀 부끄럽다. 그러면 리더들이랑 먼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틀림없이, 제가 현장 가서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만 3년 전, 5년 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다 좀 말았잖아요.
뭐 누가 싫다고 그랬거나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중단됐거나 뭐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고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너무 바쁘고 코로나 상황 돼서 멈춰버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김경민의 경영벙커 매일 아침 새로운 미니 경영 특강 오늘 들으셨으니까 다시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때 요거 사용하세요. EVP 카드 저희 컨설팅 매뉴얼에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아까 보셨죠? 적합하고 공정한 보상, 기업 문화, 배우고 성장할 기회, 좋은 인간관계, 일과 삶의 균형 이런 요소들입니다. 이거 모 익명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기업들의 평점을 내는 그 항목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연말 어워드, 전사 아이디어 콘테스트, 이달의 MVP, 수습 수료 발표, 첫 번째 주 생일 파티, 생일 디저트 제공, 명절 상여금, 가정의 날 선물 꾸러기,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자기성장 포인트, 세미나 데이, 도서비 지원, 워크샵, 잡지 구독 서비스, 사회공헌 기부, 정기적인 봉사활동, 티타임 비용, 점심시간 1시간 반 하기, 사내 동아리, 생일 반차, 재택근무, 심리상담, 탄력근무, 해피 패밀리 데이. 이거 다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좀 해보죠. 이래서 중소소리 듣지. 오늘은 제가 약간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중소기업 소리 듣는 복지 사례. 문화가 연봉보다 중요한 이유. 우리 기업만의 EVP 만드는 질문.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인재 경쟁력. 이 단어. 자, 인재 경쟁력은 뭐의 반대말입니까? 상품 경쟁력이잖아요. 우리는 매일 상품 경쟁력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야근도 하고 경영자가 꿈에서도 고민하고 주말에 쉴 때도 고민하고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도 기도는 안 나오고 상품 생각만 다시 떠오르는 거죠. 늘 그렇잖아요. 상품 경쟁력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경영자로서 고객을 대하는 모든 상품보다도 더 중요한 상품이 우리의 일자리라고 하는 상품인 거잖아요. 인재들이 정말 사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 경쟁력을 10번 고민한다면 인재 경쟁력은 100번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되고 어떡하냐, 저런 거 좀 나는 아이디어가 없고 부족하고 인사팀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사팀장 둘 정도는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인사팀장이나 이 피플팀장 혹은 이런 거 관리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이런 흐름은 아니었는데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컨설턴트들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장을 컨설팅하고 있는 곳이 70곳이 넘습니다. 컨설턴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본업이었죠. 원래 그거 오프라인으로 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못 해드리지만은 못 찾아오시는 곳들, 경영 컨설팅 회사도 사실은 비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860만 명이나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컨셉에 맞춰서 경영자분들 좀 고민하시면 할 수 있어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인지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시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강사를 요청하시거나 코치를 요청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 컨설턴트를 요청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인재 경쟁력이 생기면 상품 경쟁력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회사에게 일의 성취와 사람 간의 관계가 즐거움이 되는 회사 돼보자고요. 일의 성취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거, 이게 인간의 행복 양대 요소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요소 아닙니까? 성취가 있고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합니다. 즐거워져요. 기왕에 고생하는 거 함께 고생하면서 즐겁게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클래스는 필독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철 부대표님이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강의 지원해드렸습니다. 클립 있고요. 파일 있고 추천 영상까지 있으니까 가인지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 일의 즐거움, 단지 어떤 일을 좋아해서 하는 일 자체의 어떤 즐거움, 그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력,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어떤 성장이 있는 거, 이거 요소에 대한 방법 설명해 드린 거 가인지 캠퍼스 클래스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규 영상 발행됐습니다. 네이버 AI 하이퍼클로바 X 출시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전 세계 AI의 갈라파고스 군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AI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 제가 볼 때는요, 네이버 좀 잘하는 요소 있습니다. 이 경쟁력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소가 콘텐츠와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일냈다. 8분짜리 매출 3배가 됩니다. 요즘 약간 좀 세게 저희 썸네일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예, 사용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저도 챗GPT 쓰면서요, 다양한 거 요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도전해 보시고, 오늘 발행됐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릴 거 있습니다. 가인즈 경영 벙커 9월 MBA 마케팅 5대 과목 해결하기 주제로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요, 3명의 강사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패스파인더넷의 강재상 대표님이 브랜딩 커뮤니케이션과 고객 중심 상품 만들기, 스몰 브랜드 팬덤 마케팅 전문가인 문영호 작가님이 브랜딩 기초와 커뮤니티와 팬덤 강의를 해드리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퍼빌 마케팅 5대 요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시장을 따르게 할 것인가, 시장이 오게 만들 것인가. 화요일, 시장과 고객이 반응하는 PMF 제대로 적용하기. 수요일, 공급이 넘쳐나는 시장, 내 브랜드 어떻게 알릴까? 목요일, 이제는 고객 중심에서 팬덤 중심으로 돌아선다. 마지막 금요일, 퍼블릭 마케팅의 시대, 5가지 기회를 잡아라.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9월 월간 MBA는요, 저희가 마케팅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직원 동료들과 아침 1시간 동안 시간 내서 마케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수요일, 내일 아침에는, 이거 좀 고민 많이 했고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내일 올립니다. 손절해야 할 경영자 알아보는 방법. 여러분들 1대1로 또는 어떤 커뮤니티 모임 가서 만나는 경영자분들 많으시죠. 명함 주고받았다고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행동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호감 있고 매력적인 나눔을 하기 위해서 하면 좋을 행동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영역에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경험한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를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녹화로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과 나눔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음번부터는 아침 7시 반에 김경민의 경영벙커 가인지TV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지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